몇 년 전 나는 스트레스를 풀고자 산골 마을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오래된 마을 근처에 위치한 작은 펜션에서 묵기로 했다. 깊은 산속에 있는 펜션이었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늑하고 조용해 보여서 완벽한 휴식처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나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하늘은 맑고 소나무의 아늑한 향기가 공기에 가득했다. 펜션 주인은 나에게 깊은 숲속으로는 들어가지 말라며 당부했지만 오래전 걸음에 대한 호기심이 끌려 그만 숲속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걷다 보니 낡고 오래된 집이 한 채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으며 주변은 잡초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귀신이 있든 말든 그 집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집 안에는 낡은 가구들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웃으며 찍힌 모습이었는데 남자의 눈이 이상하게 날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기분 나쁜 한기가 등골을 타고 내려갔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집을 더 둘러보다가 갑자기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막혀있는 속에서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겁에 질려 집을 나가려고 했지만 발목이 뭔가에 걸려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황급히 발목을 보니 이제껏 보지 못했던 낡은 끈이 감겨 있었다. 혼자선 풀리질 않아 나는 물건을 찾아봐야 했다. 다행히도 주방에서 녹슨 칼을 발견해 끈을 잘라내고 허둥지둥 집을 빠져나왔다. 다시 숲길을 따라 펜션으로 돌아오던 길, 이상한 기운이 계속 나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펜션에 돌아오자 펜션 주인은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며 뭔가를 물었지만 나는 배가 아프다던가 며칠간 피곤했던 탓에 빨리 방으로 들어가 쉬어야겠다고 둘러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그대로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고 창문 밖에서 이상한 울음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서성이는 그림자가 비쳐왔다. 밤새 내리는 빗소리에 묻혀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명확히 볼 수 없었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계속해서 피곤이 몰려왔고 아침이 오기 전까지 잠들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펜션 주인에게 어제 겪은 일을 말해줬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어두워지며 그 집은 오래전 화재로 가족이 모두 사망한 집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그 집에 가면 이상한 경험을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혹시나 그 집을 봤다면 반드시 씻고 털어내야 한다고 했다. 나는 펜션 주인의 조언에 따라 부지런히 씻고 기운을 차리려 했지만 그날 이후로도 어딘가 모르게 계속된 불안감과 오싹한 느낌을 지우지 못했다. 마치 그날 그 집에서 뭔가를 데리고 온 것만 같았다. 지금까지도 가끔씩 발목에 그 낡은 끈의 감촉이 느껴질 때면 등골이 서늘해지곤 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혼자 있을 때마다 가끔 떠오르곤 하는데 혹시나 나처럼 그 숲속의 집을 보게 되더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다. 무엇이 나를 따라와 지금까지도 감시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에 그저 조심할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대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공포를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겪었던 기묘한 경험을 통해 점점 더 심오한 두려움 속으로 빠져드는 과정을 다뤄보겠습니다. 미영은 대학 졸업 후 서울의 한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어 회사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하게 되었다. 새로 얻은 직장과 독립생활에 시작의 마음이 설렘 반, 불안 반이었던 미영은 늦은 저녁 짐을 풀고 나서야 드디어 기나루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도심의 소음은 오피스텔까지 스며들었지만 오히려 그 익숙한 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그날 밤 미영은 피로에 절어 금세 잠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발자국 소리가 문 밖에서부터 들려왔다. 아무래도 옆집에서 나는 소리겠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지만 이상하게도 발자국 소리는 문 앞에서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어서 아주 미세하게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미영은 그저 피곤해서 예민해진 탓이라고 간주하고 애써 무시하려 했다. 다음날 회사 동료들과의 첫 만남을 성공적으로 마친 미영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다. 바쁜 하루를 보낸 후라 그런지 전날 밤의 이상한 소리는 이미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 즈음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다. 발자국 소리는 복도에서 머물렀고 문을 긁는 소리마저도 더욱 뚜렷해졌다. 이번에는 간단히 넘어갈 수 없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현관문 너머를 살폈지만 복도엔 아무것도 없었다. 혹시나 해서 관리실에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며칠 뒤 미영은 결국 그 소리의 근원을 찾기로 결심했다. 한밤중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를 기다리다 소리를 따라가 보았다. 소리가 가장 뚜렷했던 이웃집 앞에 도달했을 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문득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싸늘함에 짜릿한 공포가 밀려왔고 미영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용기를 내어 이웃에게 직접 상황을 물었지만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최근 몇 달간 집주인이 바빠서 아무도 들르지 않았다고 했다. 점점 더 미용은 불안에 빠졌고 혼자 있으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류용은 결국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다. 친구들은 미영을 위로하며 며칠간 함께 머물러 주기로 했다. 그런데 밤이 되자 그들은 미영이 말한 그대로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발자국 소리, 문을 긁는 소리, 그 후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제서야 이 일이 장난이 아님을 깨달았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미영은 지역의 한 무속인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무속인은 미영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집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한이 서려 있다고 말했다. 이후 미영은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 집안의 기운을 풀어주는 의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며칠간의 의식 후에 더 이상 발자국 소리나 문을 긁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미영은 깊은 밤 혼자 고요한 방 안에 앉아있을 때면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올까봐 두려움에 떨곤 한다. 어느 날 일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것은 분명 그녀의 삶에서 잊을 수 없는 공포의 한 장면으로 남았다. 미영은 그 후로도 긴 시간 동안 용기 내어 도심 속의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이어갔다. 그녀는 이제 강해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때의 불가사의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다른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곤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올 또 다른 밤의 고요함에 대해 언제나 대비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곡.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공포 썰 중 하나는 어두운 산길에서의 이상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산악 지역이나 외딴 시골 마을에서 살거나 방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섬뜩한 긴장감을 안겨줍니다. 한 유명한 사례로 한 여름날 밤 산악 지역을 드라이브하던 커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커플은 무더운 날씨를 피하고자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산속 펜션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도피였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에게 벌어진 일은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첫날 밤, 둘은 짐을 풀고 자연 속의 고요한 밤 공기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펜션에서 제공하는 바비큐 그릴을 사용해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그들은 산길을 따라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속의 산책로는 낮 동안에는 밝고 평화롭지만 밤에는 어둠과 정적이 짙어져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산속의 자연을 즐기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던 중 그들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묘한 소리에 멈춰섰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 같았지만 바로 뒤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듯했습니다. 커플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그림자가 그들 옆을 스쳐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커플은 결국 속도를 높여 펜션으로 추격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언뜻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산길 옆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하얀 실루엣이었습니다. 그것은 발걸음을 멈추고 커플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펜션으로 도망치듯 달렸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그들은 문을 잠그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안감을 떨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둘은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창문을 통해 밖을 살피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존재가 혹시나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펜션 주인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하자 주인은 뜻밖의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은 그 산길에서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고 말하며 과거 이 지역에서 무언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주인의 표정은 꽤나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 후 커플은 그 산악 지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길을 지나갈 때 그들은 어제 본 그 하얀 실루엣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커플은 그날 밤에 벌어진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무리 평화로운 산책로라고 하더라도 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법이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력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산속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를 미스터리한 존재에 대해 생각할수록 그날 밤의 섬뜩한 경험은 더욱 기억에 강하게 남을 것입니다.